안녕하세요. 2025년 11월의 조용한 생활을 듣고 계십니다. 몇 달 동안의 휴관을 끝내고 돌아온 상상미술관입니다. 오랫동안 잊지 않고 기다려주신 구독자님들 감사하고요. 제가 대표해서 이진숙 선생님을 따뜻한 포옹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잊지 않아 주시고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상상미술관을 명랑하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네. 오늘도 연말을 명랑하게 정리하는 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11월, 12월 올해 두 번의 상상미술관이 남아있는데요. 우리가 휴관하는 동안 많은 흥미로운 전시들이 우리나라 곳곳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이진숙 선생님이 아직도 여러분이 가서 보실 수 있는 전시회 11월과 12월에 나누어 소개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11월에 보실 전시는 뮤지엄 산의 안토니 곰리입니다. 뮤지엄 산은 이제 저희가 건축의 재발견 시간에도 종종 언급이 됐던 이름인데요. 이 뮤지엄에서 안토니 곰리 전시를 특별전으로 하는 건가요? 네, 특별전으로 해서 이제 사실은 11월에 끝나는데요. 다행히 중요한 작품은 상설전으로 남게 돼서 편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여러분들이 꼭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뮤지엄 산이 원주에 있죠? 네, 원주에 있고 접근성이 좋지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불가능하시고 차를 가지고 이제 가셔야 되고요. 역에서 택시 타도 멀어요? 가깝지가 않고 그래요. 네이버 지도 같은 걸 검색을 해보면 터무니없는 제안을 해주십니다. 근처까지 간 다음에 걸어서 2시간 가라? 막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외딴 곳에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차를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이 뮤지엄이 전체 길이가 770m예요. 긴 산등성에 뮤지엄이 펼쳐져 있는데 입구부터 제임스 터렐 관까지 계속 작품을 보면서 가시는데요. 제임스 터렐 관의 컬러풀 라이트를 볼 수 있는 일몰 시간에 도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역산을 해야겠네요. 네. 그날의 일몰 시간 체크한 다음에. 네네. 총 5시간이 걸리고 원주까지 가는데 서울 기준으로 한 2시간이 걸리니까 작정하고 가시길 빌어요. 그리고 이 전시관이 계속 증축이 돼서 이 안토니 곰리관이 완성이 되면서 미술관이 완성이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군요. 원래 이 미술관이 1997년에 오픈을 했었거든요. 네. 고 이병철 회장님의 이제 장녀였던 이희니 고모님이 자신이 40년 동안 모아왔던 컬렉션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처음은 생각을 하셨어요. IMF가 터진 해에 문을 열었군요. 그 전에 기획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잠깐 그 계획을 했다가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건설이 됐던 거는 2005년부터 2013년 안도 다다오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면서 미술관이 완성이 됐는데요. 처음에는 개인이 모아놨던 작품 컬렉션이어서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터렐이 완성되고 명상관이 또 완성되고 그리고 이번에 안토니 곰리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그라운드가 완성이 되면서 미술관이 컨셉추얼하게 완성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길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객마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루트를 정해서 본다거나 보다가 이렇게 나가기가 용이하지가 않고 순서가 정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서를 좀 정해보면은요. 일단 웰컴 센터로 가요. 그러면 동그란 주차장과 매표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차를 대고 들어가셔도 이게 길쭉한 미술관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전모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티켓팅을 하시고 희한하게 우리가 보통 출구 옆에 미술관이잖아요. 그 뱅크시 영화 제목처럼. 네, 근데 여기는 입구 겸 출구 옆에 아트샵이 있게 되죠. 선물 가게 옆에 비상구라는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하시는 건데 근데 이렇게 길면은 반대편으로 출구가 그럼 차를 대놓은 곳이랑 멀어지는구나. 네네. 반대편은 낭떠러집니다. 그러면은 갔다가 다시 와야 되네요. 긴 길을 걸어서. 네. 재밌는 거는 그 길이 뭐뭐가 있다라는 걸 알고 가도 시각적으로 다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안도타다오의 건축물이 음. 보여주면서 가리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갖고요. 근데 네. 아트샵을 지나서 들어가면 갑자기 뻥 뚫린 정원이 열리고 네. 그게 이제 플라워 가든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곳이죠. 여기는 저 지금 설국열차 생각하고 있어요. 왜 설국열차 다다음 칸은 안 보이고 그 칸에 들어 갑자기 온실이 나오고 갑자기 바가 나오고 갑자기 교실이 나오잖아요. 이 네. 긴 구조물. 네. 네. 변이가 재밌는 그런 공간입니다. 플라워 가든이요? 네, 플라워 가든도 꽃도 다양하게 심어놨는데 메인 곳은 이제 페랭이를 다 심어놨고요. 예. 그 가든에 이제 다양한 조각품들이 있습니다. 아, 조각이 플라워 가든에 있어요. 네, 마크 드 수베로의 작품이라든가 에리고어라든가 그다음에 조지 시걸 심지어는 아주 초창기 컬렉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르누아르 조각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전시 끝에 구매가 된 거라고 생각이 드는 우고 론딘의 그다음에 안도타다오의 초록색 사과 젊음 그런 작품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플라워 가든과 함께 네. 두 개의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안도타다오가 직접 만든 빛의 공간이라는 곳이에요. 이거는 안도타다오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안도타다오가 이거는 조각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 싶은 그런 구조물로 만든 게 이 빛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노출 콘크리트로 된 벽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안도타다오의 무엇이겠구나 하고 따라서 들어가 보면 자그마한 이제 방에 도달을 하게 되는데 네. 역시 노출 콘크리트로 된 이 방에서 봐야 되는 건 벽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는 거죠. 천정이요? 네네. 그러면 천장에 이제 항공사진을 보시면 거기에 정확한 열십자 모양의 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빛을 관찰하는 게 이 안도타다오의 작품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 이거 빛의 교회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이 빛의 공간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일종의 안도타다오 공간의 개론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노출 콘크리트는 안도타다오의 또 시그니처잖아요. 그래서 그 벽을 따라서 들어가면 정사각형의 공간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벽을 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천장을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언제 몇 시에 흐린 날, 맑은 날, 어떤 계절에 가느냐에 따라서 이곳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의 양과 그 느낌이 다를 겁니다. 빛, 공기 그 자체를 느끼게 우리에게 권유를 해주는 거죠. 이게 플라워 가든 영역 안에 있는 구조물인 거죠. 네네. 이 빛의 공간은 이제 왼쪽에 있고 그 반대편인 오른쪽에 가면 이렇게 동그란 톤도 모양의 이제 공간이 보이실 거예요. 네. 그게 바로 이번에 완성이 됐던 그라운드입니다. 아, 안토니 곰리 작품이 있는 곳인가요? 네네. 겉으로 보시기에는 플라워 가든에 이제 이 페레이꽃이 펼쳐져 있는 곳에 동그랗게 올라와 있잖아요. 네. 뚜껑처럼. 그래서 왜 그라운드라고 하지? 라고 이제 의문이 드실 텐데요. 얼핏 보니까 참치캔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네. 노출 콘크리트로 만든 참치캔 같은 동그란 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시면 이제 안내를 받으시고 내려가요. 밑으로 그라운드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라운드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 뮤지엄 산이 그냥 평지해진 게 아니라 산 정상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요. 정상에서 조금만 내려가면 또 산인 거예요, 여전히. 아, 근데 이게 겉에서 보는 거랑 안에서 들어가서 보는 공간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 곳이네요. 네네. 아마 이 안도타다오의 이 건물들의 특징은 공간이 이제 충분히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일단 모든 작은 공간들로 이동을 해서 본 공간으로 들어갈 때까지 마음의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곧바로 작품이 보이는 곳은 없고 한동안 걸어 들어가야 돼요. 빛의 공간도 꽤 긴 통로를 걸어가다가 사각방에 나오는 것처럼 이 그라운드 역시 동그란 참치캔처럼 생긴 곳으로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는데요. 계단이 그냥 바깥에서는 참치캔처럼 동그랗게 생겼지만 안에 들어오면 갑자기 삼각형이 돼요. 그러네요. 난간이 삼각형의 나선형이네요. 네네. 그래서
계속 이 추상적인 도형을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아하. 공간을 연출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내려가시면 마침내 동그란 돔이 나오고 안토니 곰니의 작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라운드로부터 이제 다시 올라오시면 플라워 가든이겠죠? 또 벽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또요? 네. 그래서 직선으로 가로지르면 좀 빠른 거리를 벽이 열십자로 교차를 해놨기 때문에 한 번 더 꺾어져서 천천히 풍경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냈고요. 네. 그리고 이 파주석으로 된 벽을 지나면 빨간색 아치웨이라는 리버만의 작품이 보이면서 워터 가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본관 앞에 있는 그 눈에 굉장히 띄는 붉은 조각이 아치웨이. 네. 여기가 이제 아마 포토존이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그 선명한 붉은색이고, 그리고 이곳이 이제 산 정상이다 보니까. 네. 하늘색이 예쁠 때는 진짜 사진이 잘 나오겠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물이 있으니까 이게 완전히 모든 것들을 타지마할처럼 대칭으로 비춰주는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아니, 이 물이 그러면은 이 본관 앞을 다 채우고 있는 거예요? 네네.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긴 통로가 있고 네. 아주 얇게 정말 섬세하게 베어내듯이 이 수공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수공관도 자세히 보시면 그냥 하나의 높이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 산등성이를 따라서 차례차례로 내려가는 형식으로 돼 있어요. 층계식으로요? 네네. 네네. 그런데 그 물 흐름을 잘 조절을 해서 마치 물이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물은 흐른다가 아니라 물은 머물고 정지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뭔가 그런 명상적인 분위기를 이미 충분히 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네. 사진을 잘 찍고 싶으시다면 늦게 들어가서 늦게 나와라. 마지막으로 나올 때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단독샷을 건질 수 있다. 아니, 이런 실용적인 팁까지 주시다니. 네네. 좀처럼 안 납니다. 모두 다 여기서 사진 찍고 하세요. 그리고 이제 본관에 가시면 여기 두 개의 갤러리가 있어요. 창조 갤러리와 페이퍼 갤러리가 있는데 페이퍼 갤러리는 이인희 고모님의 메인 비즈니스인 한솔 재지와 네. 관련된 이제 종이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고요. 네. 창조 갤러리에서는 특별전이 벌어지는 그런 예.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전시는 그때그때 달라지고 또 이 본관에는 용도가 없는 공간들이 있어요. 오, 좋네요. 그러니까 이걸 허용해 준 건축주가 좀 굉장히 예술가 안도 타다요에 대한 배려가 뛰어났던 건데요. 제가 특히 좋았던 거는 하늘이 삼각형으로 보이는 공간입니다. 예. 내부 본관을 여기저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시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 삼각형 공간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요. 가시면 갑자기 외부가 돼요. 브릿지 공간인가요? 네네. 건물로 둘러싸여있는 중정 같은 형태이고 네. 거기는 외부라고 느끼는 게 천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벽으로 3면이 닫혀 있고 이제 하나는 입구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거기는 그냥 돌들이 쌓여 있어요. 바닥은 돌이에요. 네, 바닥엔 돌이 쌓여 있어서 이것도 작품일까? 이거 뭐지? 하면서 이제 호기심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뮤지엄은 건물 안을 중심으로 보는 감상법이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뮤지엄 자체를 바라보는 아주 독특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재밌겠다. 네. 그래서 현대미술 빡빡하게 보다가 이런 쉬는 공간이 있는 것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참 중요해요. 이게 미술품들 보다가 네네. 갑자기 이렇게 창밖을 볼 때 그때 사진 찍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충분히 고려를 해서 굉장히 바깥의 풍경도 그때그때 잘 볼 수 있게 배치가 돼 있었어요. 그런 미술관들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길 벗어나면 스톤 가든이 펼쳐져요. 이게 꽤 긴 돌로 만들어진 곳인데요. 플라워, 워터, 그다음 스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연물들을 다 끌어들이면서 공간을 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스톤 가든은 9개의 고분 같은 형태의 둥그런 스톤 마운드가 펼쳐져 있는 곳인데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팔도, 경상도, 경기도 뭐 이런 진짜요? 제주도를 이제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들어가 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그래요? 그냥 둥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 바닥도 같은 이제 스톤으로 깔아놓고 토니 스미스라든가 브네라든가 이런 현대조각가의 작품들이 또 여기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도 같은 돌로 포장이 돼 있어요. 네, 그 네. 고분 모양의 마운드하고 똑같은 돌로. 네, 그리고 가다가 오른편으로 보시면 좀 큰 고분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바로 이제 명상관이에요. 아하. 이 명상관도 안도 타다오가 이제 기획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명상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뮤지엄 산의 성격이 이제 네. 보여지는데요. 그러네요. 반원을 가르듯이 중간에 빈 공간을 만들어서 네. 빛이 들어오게 해요. 아. 여기는 정말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초입의 빛의 공간이 천장에 십자 모양의 슬릿이 있어서 빛이 그 모양으로 들어온다면 이 반구 모양의 명상관은 위에 한 줄로 쭉 슬릿이 있어서 빛이 그 틈으로 일직선으로 혹은 빛의 방향에 따라서 곡선으로 송편 보듯이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각 프로그램을 예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먹고 가셔야 되는 게 입장료 등이 싸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놀랐어요. 검색해보고. 네. 그래도 이 정도 미술관은 비행기 타고 가서도 보는 데인데 맞아요. 비행기값 안 나는 것만 해도 어디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가셔야죠. 그렇죠. 해외여행 중에는 뭐 20유로, 30유로 이렇게 네. 하는 미술관들도 많고. 그러면 명상관도 시간제 예약을 하면은 이 일자 미술관 공간의 끝에 있는 제임스 터렐을 일몰때 맞추고 네. 그다음에 거기까지 가는 시간 계산하고 명상 시간을 맞춰서 하루를 엑셀에 쫙 정리를 해서 가야겠어요. 네네. 그쪽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프로그램을 짤 수 있도록 네. 다 배치가 돼 있을 테니까요. 네. 미술관의 프로그램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상관 조금 탐나네요. 네네. 그래서 명상관과 그다음에 그라운드가 완성이 되고 나니까 제임스 터렐 관과 이 세 개가 연결이 되면서 이 미술관은 치유와 명상이라는 테마로 완성이 됐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비로소 실체가 네네. 윤곽을 드러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추를 해드리는 이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미술관의 이제 가장 끝, 그러니까 산 정상에 낭떠러지에 위치하고 있는 게 드디어 제임스 터렐 관인데요. 이 제임스 터렐 관은 이제 5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졌어요. 즉 5개의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간이 작품이군요. 네, 스카이 스페이스, 디비전 호라이즌 룸, 그다음에 깐츠펠드 웨지워크이고 그리고 이 곳에서 일몰을 보는 프로그램이 컬러풀 나이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이 컬러풀 나이트? 네, 일몰 때 안 가고 그냥 낮에 가셔서 보시기만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네, 느낄 수 있는데 이왕이면 저녁에 컬러풀 라이트를 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관람 인원 제한이 있겠죠? 심각하게 있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가서 웅성웅성하면은 명상의 효과라든가 작품의 효과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이게 공간 안에서 빛을 체험하는 작품이다 보니까요. 긴 설명도 없고 그대로 보시는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순간 있잖아요. 나는 뭔가 맨날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살고 뭔가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작품을 보시면 나 영혼을 가진 인간인 거 맞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십니다.